본지오르노, 안녕하세요. 제가 갑자기 이탈리아로 인사를 드렸는데요. 사실은 3주 동안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. 뭐 일과 그다음에 여행 같이 겸해서 다녀왔는데요. 2년에 한 번씩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와인 박람회가 있어요. 이때는 이제 이탈리아의 모든 와인 상산자들이 자기 와인을 가지고 와서 와인을 홍보하고요. 그리고 이제 Ragioni del 와인을 successo 수입하는 사람들은 또 dell'Italia del 가서 vino nel 신상품을 mondo. 개발하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곳이에요. 저도 지금 와인 회사를 도와주고 있어서 제품 개발 겸 같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한국에서 친구들이 저희 팀에 합류해서 이탈리아를 3주 동안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일정은 베네치아에서 시작을 해서요. 그리고 위로 돌로미티 갔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가르다 호수 갔다가 다시 베로나로 돌아와서 베로나에서 밑으로 피렌체로 갔다가 피렌체에서 나폴리, 나폴리에서 시칠리아 이렇게 3주 동안 아주 이탈리아의 많은 곳을 보고 왔어요. 이탈리아 에 주로 출장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일정을 짰는데요. 저의 여행 스타일은 뭐 관광지는 대충 보고요. 대신에 이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든지 맛집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여행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재밌게 잘 놀고 오다가 마지막 이제 귀국할 때쯤 되면 항상 걱정이 이거 몸무게 많이 늘었을 텐데 맨날 빵에다가 파스타에다가 뭐 피렌체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또 와인, 또 이탈리아 하면 와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와인 마시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주 3회 수영하고 그리고 식단 관리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돌아올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죠.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몸무게를 탁 쟀는데 몸무게가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그다음에 또 내가 이탈리아에서 뭘 먹었는데 이렇게 몸무게가 변함이 없이 잘 놀고 왔을까. 그래서 제가 먹은 거를 같이 소개도 할 겸 또 지역의 맛집도 소개해 드릴 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프랑스나 그다음에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 아침 식사를 그냥 담백한 빵에다가 그리고 버터 아니면 뭐 치즈 그리고 이제 콜컷이라 그래서 살라미나 햄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먹으면서 커피 마시거든요.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저 단빵을 아침에 먹어요. 그냥 크라상이 아니라 그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렸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크라상 안에다가 크림을 넣었다든지 초코 크림을 넣었다든지 또 이탈리아에서는 피스타치오 그 견과류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거기다가 피스타치오 크림을 넣었다든지 그래서 아주 달달한 아침 그 빵을 먹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먹죠. 이탈리아에서는 카페를 바라고 불러요.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술을 마시는 장소인데 그들에게는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또 술 한 잔도 하는 그런 되게 조금 약간 우리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다른 거죠.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바에 가서 먹게 되면 이탈리아에서는 그 서서 먹는 값하고 앉아서 이렇게 서버가 주문을 받아서 가는 그 커피 값이 틀려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탈리안 스타일로 아침마다 가서 그냥 그 바에서 에스프레소나 아니면 카푸치노 시켜서 크라상을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 먹었습니다. 그 커피에 관련돼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 있는데요. 아침에는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를 먹지만 오후 한 2시 이후부터는 카푸치노를 만약에 주문을 하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랗고 너 정말 카푸치노 먹을 거야? 아니면 뭐 너 애기구나?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진정한 이탈리아 사람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에스프레소만 마신다.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.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그 크라상을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이름이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틀립니다. 그래서 뭐 우리는 관광객이니까 가면 크라상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죠. 그렇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. 꼬르네토라든지 아니면
브리오시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리오시 아시잖아요. 계란이랑 버터 많이 들어간 굉장히 부드러운 그냥 빵이거든요. 이탈리아에서는 크라상을 브리오시라고도 부릅니다. 이탈리아는 또 아이스크림의 나라잖아요. 그래서 젤라또 굉장히 유명한데요. 젤라또만큼이나 또 유명한 게 그라니타예요. 그래서 젤라또하고 그라니타의 차이점은 젤라또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나 생크림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그라니타는 없이 그냥 과일하고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더 얼음이 이렇게 긁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을 내고, 젤라또는 훨씬 더 그 유지방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. 시칠리아에 그라니타가 유명한 집이 있어요. 여기는 시칠리아에 가면 꼭 가야 되는 맛집이에요. 그래서 노토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화려함 하면 바로크 이제 양식인데, 이 건물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그 건물을 만든 재질들이 석회암이라 그래서 약간 노란색, 누런색의 흙같이 생긴 그런 재질로 건물들이 되어 있는데요. 그 해질 때 되면 이게 빛이 반사가 돼서 황금빛처럼 보인대요. 그래서 굉장히 멋진 곳인데요. 여기에 노토에 꼭 가봐야 될 맛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은 카페 시칠리아예요. 여기에 있는 셰프가 굉장히 유명한 패스츄리 셰프인데요. 넷플릭스에서 셰프 스테이블이라는 그 프로그램에도 나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집의 그 대표적인 메뉴는 뭐냐면 그라니타. 그라니타도 그 아몬드, 시칠리아의 그 토종 아몬드로 만든 그 아몬드 그라니타에 브리오시가 나와요. 이 브리오시는 이제 그 크라상 아니고 그 프랑스에서 먹는 그런 부드러운 브리오시인데요. 그래서 같이 나와요. 그래서 이 빵에다가 그라니타를 올려가지고 같이 먹는 겁니다.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맛있고요. 또 이거 말고도 브리오시에다가 젤라또를 샌드위치처럼 끼워줘요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시칠리아 여행 가시면 여기 노토에 카페 시칠리아에서 브리오시야 그리고 그라니타 꼭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우리 여행 다니면 그 현지의 시장을 또 다녀보는 맛도 좋잖아요.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는 곳에 가면 오르티지아 섬이 있습니다. 사실 섬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리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사실 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. 그곳에 가면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입구에 아주 유명한 샌드위치 집이 있어요. 그래서 이름이 카세이피치오 보르델이라는 곳인데요. 그 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막 생선 파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장이 재미있고 활기찬 곳이에요. 그래서 이 가게 입구에서 막 자기네들이 만든 그 빵하고 이런 걸 막 잘라가지고 막 엄청나게 시식시켜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워낙에 토마토 일단 맛있잖아요. 물소 젖으로 만든 버팔로 모차렐라 치즈 굉장히 맛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빵 워낙 맛있고, 그래서 빵에다가 그냥 토마토 넣고, 그 다음에 치즈 하나 넣고, 뭐 아르굴라 좀 넣고 이러면 뭐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이러한 샌드위치 맛집이 이 바로 오르티지아 시장 입구에 있습니다. 이탈리아는 또 올리브의 나라잖아요. 그래서 올리브 오일 굉장히 좋은데요. 저는 아침마다 그 삶은 달걀에다가 단백질 섭취하고요.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올리브 오일 많이 먹고 왔습니다. 근데 올리브 오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틀려요. 그 올리브 품종도 틀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뭐 시칠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가 많으니까 애들이 아주 그냥 쑥쑥 잘 자라겠죠. 그래서 시칠리아의 올리브 오일은 약간 씁쓸하고,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맵다고 할 정도로 강렬한 맛, 스파이시하다고 합니다. 토스카나 지역의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약간 풀냄새 나는 그런 스타일의 올리브 오일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일드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스타일의 또 올리브 오일은 리구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올리브 오일이 그렇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올리브 오일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이탈리아는 파스타의 나라잖아요. 그래서 또 파스타 많이 먹고 왔습니다. 근데 북부나 중부는 그렇게 파스타 종류도 많지 않고 많이 먹지 않아요. 주로 남부 지역이 파스타 종류 많고 아주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나폴리하고 시칠리아에서 제대로 된 파스타 많이 먹었어요. 근데 그거 아세요, 여러분? 파스타도 밀가루로 만드니까 혈당 많이 올라갈 것 같죠? 사실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파스타를 만드는 듀럼밀 세몰리나라는 걸로 만드는데요. 이 밀가루는 단단하고 그리고 전분이 천천히 이 체내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 저당 지수 음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파스타를 즐겨 먹는데 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스인데요. 그래서 올리브 오일 많이 넣은 그냥 알리오 올리오잖아요. 뭐 이런 파스타 먹으면 혈당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왜 이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냐면 그 알덴테로 주잖아요. 그 안에 심지가 보일 정도로 살짝 삶은 건데 전분은 완전히 익히면은 굉장히 빨리 체내에 흡수가 된대요. 근데 알덴테로 했기 때문에 흡수가 또 천천히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는 레스토랑에서는 뭐 이탈리아에서도 가정집에서는 파스타를 알덴테로 삶은 다음에 따뜻할 때 하지 않고요. 이거를 이렇게 팬에 같은 데다가 올리브 오일 또 둘러서 좀 식히는 편이에요. 그런 다음에 이제 파스타를 만들죠. 그래서 식히면 또 온도가 내려가면 전분이 더 천천히 체내에 흡수가 된대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뉴스 같은 거 보면 빵을 냉장고에 놔뒀다가 차게 해서 먹으면 전분이 천천히 흡수가 되니까 혈당이 좀 더 천천히 올라간다. 이런 뉴스도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쌀도, 우리 밥도 냉장고 좀 식혔다가, 그 다음에 차게 했다가 먹으면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간다.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또 이탈리아는 또 피자의 나라죠. 그래서 피자 많이 먹고 왔습니다. 그 나폴리가 피자의 발상지예요. 그리고 피자는 한국에서는 2만 원대, 3만 원대 높은 가격으로 팔지만 이탈리아에서는 8유로, 10유로 뭐 이렇게 판매되는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이고요. 한국하고 비교를 하자면 마치 분식집에서 나오는 떡볶이, 김밥 이런 의미처럼 그들에게는 피자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그 텐트 박은 유럽의 남이란 씨랑 그 일행이 다녀온 다 미키엘레라는 굉장히 유명한 피자집을 갔다 왔습니다. 남이란 씨 일행들은 폼페이에 있는 분점을 다녀왔고요. 저는 나폴리 시내에 있는 본점을 다녀왔는데요. 거기도 맛집은 번호표 받더라고요. 그래서 번호표 이렇게 받아가지고 1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먹었는데요. 굉장히 그 도우가 얇아서 뭐 1인 1판 가능하고요. 그리고 그 피자의 특징은 그 도우가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을 시켰대요. 우리도 빵으로 치면 이제 장기 숙성 시킨 거죠. 그래서 도우 자체가 맛있고요. 그리고 안에 굉장히 수분도 촉촉했었어요. 그래서 먹기 정말 맛있었고요. 그 위에 별다른 거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. 그냥 토마토 페이스트 올라가고, 그 다음에 버팔로, 모짜렐라, 치즈 올라가고, 뭐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. 여행 다니면 많이 걷게 되잖아요. 저도 하루에 보통 한 10,000보에서 15,000보 이상은 걸었던 것 같아요. 시장도 다니고 골목도 다니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걷다 보니까 먹은 것들이 잘 소화가 되고 또 체중도 늘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일상에서 항상 더 많이 걷도록 해봐야 되겠다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여행을 마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. 건강한 식사는 절제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요. 그리고 신선한 재료, 그 다음에 즐거운 식사, 그리고 항상 일상에서 이렇게 걷기 같은 운동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맞춘다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맛집도 가보시고요. 그 다음에 파스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올리브 오일도 많이 드시고요. 그래서 같이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